안녕하세요. 코칭과 퍼실리테이션.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충만이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사람 조직 문화 중에서 사람 분야, 그중에서 코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코칭과 퍼실리테이션 채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책으로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 이름이기도 하고 책 이름이기도 한데요. 코액티브 코칭, 국내에서는 김영사에서 번역한 책으로 지금 영문 서적으로는 네 번째 에디션, fourth 에디션까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내에 번역된 서적은요, third 에디션, 3판을 기준으로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액티브 코칭 교육기관은요, CTI라고 코액티브 트레이닝 인스티튜트,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죠. 거의 뭐 코칭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기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 내용이 있으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CTI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코액티브 코칭 툴킷이라고 하는 또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PDF 파일들을 참고 자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모 동영상이라든지 가이디드 어, 그 가이디드 러닝 머티리얼 이렇게 해서 이제 목소리로 실제로 들려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라는 것들 일종의 명상 비슷한 내용처럼 녹음 파일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과거에 한국 리더십 코칭 센터에서 운영을 하던 교육이 이제 수년 전부터는 한스키 대표님께서 국내 한국에 있는 코액티브 코칭 과정을 운영해 주고 계십니다. 유명한 코액티브 모델이죠. 책에서도 나와 있고요. 인터넷상에서 있는 것들을 좀 캡처해서 봤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풀필먼트, 한글로 이제 삶의 충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풀필먼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글로 번역된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삶의 충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진정으로 충만한 삶에 대한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그 비전이 실현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봅시다. 어떤 답이 떠오르든지 이러한 질문은 단순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우리를 더 깊은 생각에 잠기도록 할 것입니다. 삶의 충만이 풀필먼트, 삶의 충만이 코액티브 코칭 모델의 세 가지 핵심 원칙 중에 하나인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보다 깊이 있는 생각을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좀 더 충만한 삶을 원합니다 라고 거창한 얘기를 하면서 코칭을 받으러 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칭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마음속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시급한 사안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당장의 아젠다 수면 아래에는 무언가 심오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충만한 삶이란 의미 있는 삶이고 목적이 있는 삶이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갈망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배에 비유한다면요. 배의 용골, 큰 뼈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면 아래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도록 지탱해주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배에 용골이 없다고 하면 이런 배는 표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바람이 부는 대로 거기에 휩쓸려서 방향을 수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 자신만의 충만한 삶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일단 그런 모습이 명확해지면 우리의 삶을 우리들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충만을 위한 코칭 방법과 도구들이 그런 모습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이 들릴 수 있는데요. 진정으로 충만한 삶의 여정을 일단 선택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용기와 다짐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상자 안으로 밀려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현재의 편안한 삶을 뒤흔들어 버리겠다는 것이고 잔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충만한 삶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삶과 관련된 작업을 시작할 때는 이것이 가져올 영향력과 그 규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충만한 삶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본인 삶의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보다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우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소유하지 못한 것을 보고 나서 그 둘 사이의 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갭을 메꿀 어떤 것을 찾습니다. 그 어떤 것이란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 별장, 성공적인 사업, 혹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로맨틱한 연인 관계나 진급 등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그 만족감은 사실 빨리 사라져버리고 말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사실을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것을 획득했던 순간의 쾌감과 그 쾌감이 얼마나 빨리 사라져 버렸는지를 생각해 보시죠. 새로운 차를 샀다. 회사에서 진급을 했다. 아마도 길어야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한 삶을 위해 무언가를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일시적으로 만족하지만 계속해서 공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만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코액티브 코칭에서는 충만한 삶을 이루기 위해 다소 다른 체계를 제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부터 합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는 때는 미래의 그 어느 날이 아니고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삶이란 매일 우리의 삶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코액티브 코칭에서 우리가 취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충만한 미래의 삶을 그려보는 것은 그 자체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의미 있는 연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실현시킬 목표를 향해 작업한다는 것은 또한 삶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의 충만이란 오늘 현재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언젠가 일어나게 될 미래의 어떤 것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충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 말 그 자체 때문에 혼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충만함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함이란 언젠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상태, 즉 가득 채워진 상태, 마무리가 된 상태, 완성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만함이란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채워질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방식으로 내일 채워질 수도 있고 다음날 다시 채워질 수도 있고 그 다음날에도 채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충만함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즉, 충만함을 소유하려는 것은 햇빛을 병에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더 많은 돈, 로맨틱한 관계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충만한 삶의 결과물이지 충만한 삶 그 자체는 아닙니다. 좋은 기분이 충만한 삶의 징후는 아닌 것이죠. 기분이 좋은 것과 충만한 삶,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충만하다는 것과 기분이 좋다는 것을 혼동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만함의 상태에서는 힘들이지 않고 뭔가를 이루었다는 느낌과 우주의 위대한 법칙과 조화를 이루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만함이란 삶이 힘들고 도전적이고 불편한 때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적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나 그들의 삶이 투쟁적이었을 때 최고의 충만감을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필요로 했던 것을 그때 당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뭔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단순했던 그 시절이 오히려 그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고 그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만함이 언제나 기분이 좋거나 행복한 감정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 사명감이 있는 삶, 또는 봉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치열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거나 기진맥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충만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만함이란 내부적으로는 내면의 평온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고군분투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둘 다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동감은 어떤가요? 사실 충만한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충만한 삶이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에 관한 것이고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완전하게 표현하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상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삶을 온전함, 만족감 또는 올바르고 조화로운 느낌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느낌들을 표현하는 말로 울림, 영어로는 레조넌스, 공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정렬되어 있을 때에 그 주파수에서 진동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에서 그 진동을 느낍니다. 그런 순간의 울림은 매우 극적이고 오래 갔고 흥분되고 통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친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특성들의 적절한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과 우리의 은유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삶과 커리어의 일부분들이 합쳐져서 매우 개인적인 온전함과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나의 역량을 잘 활용하고 봉사를 하고 주고받고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흐름에 따라 살고 창의적이고 명확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러한 울림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빅 A와 리틀 A는 아젠다의 앞글자인 A를 가리킵니다. 코액티브 코칭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큰 어젠다, 빅 A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그것이 코칭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충만한 삶이고 울림이 있는 삶입니다.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매 순간 온전히 살아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명시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요? 이 질문은 존재의 상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칭이 단순히 흥미있는 대화 이상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행동이란 충만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은 아젠다, 리틀 A라고 합니다. 소문자 A라고 해서 대문자 A에 비해 덜 중요하다거나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삶의 충만을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 다 필수적이란 얘기죠. 작은 어젠다는 목표, 행동, 책무 등을 이야기합니다. 매 코칭 세션마다 작업해야 할 이슈, 작성할 계획, 규정할 목표, 행동과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책무 등이 있습니다. 삶의 충만 코칭, 풀피먼트 코칭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큰 아젠다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비전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가장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모델에서 작은 아젠다는 큰 어젠다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치는 이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갖고 함께 고려하고 있는 행동들이 우리의 충만한 삶과 일치하고 울림이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경이나 두려움, 쓸모없는 의무감에 의해 동기부여된 행동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충만한 삶과 가치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즐거움과 심오한 만족감을 안겨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고 우리의 재능을 최대 한도로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로 충만한 삶일 것입니다. 또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치와 충만함의 관계가 너무 분명해서 그 관계가 간과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명확하게 하도록 도와주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종의 지도를 만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 즉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보다 더 확고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는 것들을 근거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치대로 사는 것이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가치를 존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본래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함을 매우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그 가치대로 살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고결한 느낌과 가치와 일치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은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내적으로 긴장감과 부조화를 느낄 것입니다. 인간은 매우 유연하고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조화를 받아들이고 계속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느낌 같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결과 충만한 삶보다는 배반의 삶 또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는 도덕이나 원칙이 아닙니다. 가치에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거나 잘못된 행위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비록 높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일 수 있다 하더라도 가치는 도덕적 성품이나 윤리적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또 가치는 스스로 정한 행동 규범이나 행동의 표준 같은 원칙도 아닙니다. 가치는 내면으로부터 진실하고 충만하게 살아온 삶의 특성들입니다. 우리의 가치 중에 본래 도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높이 존경해야 할 것은 가치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치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하는 선택을 존중하게 되면 내적인 정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각각의 가치가 자신만의 특별한 음색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대로 살게 되면 다양한 음색이 독특한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불협화음이 너무 심하고 귀에 거슬리게 되면 말 그대로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언어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가치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보다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그룹핑해서 보는 것이 훨씬 쉬울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련의 가치 속성들을 슬래시 마크로 구분해서 가치의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들을 그룹핑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라는 가치를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이 그룹핑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유 슬래시 위험감수 슬래시 모험심과 자유 슬래시 독립성 슬래시 선택은 서로 다릅니다. 실제로 단어 그 자체는 가치가 미치는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런 개별적 가치나 가치의 그룹들은 각 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마치 개인의 신체적 특징들이 각 개인만의 독특한 모습을 결정하듯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표현, 우선순위와 그 의미의 명확성들이 각 개인의 정체성을 대표합니다. 심지어는 어, 코치로서 고객을 상대한다고 했을 때 코치는 고객들이 선택하는 단어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가치의 단어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대표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로 하여금 본 궤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실 은유 같은 표현들이 오히려 가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코요테 슬래시 격렬한 춤 슬래시 말썽꾸러기 혹은
빛이 나는 슬래시 셔닐 슬래시 라벤더 향 혹은 기립박수 슬래시 도전 슬래시 버저비터 이 세 가지 예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나시나요?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이렇듯 가치는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나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가치가 아닙니다. 물론 돈이 재미, 창의성, 성취, 마음의 평화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기는 합니다. 여행도 가치는 아닙니다. 정원 가꾸기도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둘 다 모험, 학습, 자연, 영성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가치가 만질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서 있는 모습,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모습, 그리고 그들이 하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방 안에서 권력, 우정, 친분, 교류, 독립성, 재미와 같은 가치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치로서 고객을 만날 경우에 고객의 삶과 행동, 그들이 선택하는 것과 선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객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대로 살 때와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수시로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생 경험으로부터 가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가능한 슬래시 마크로 묶어 우리 자신의 언어로 묘사하도록 연습을 해 보시죠. 어떤 경험도 가치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경험들이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치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가치 목록이라는 체크리스트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치 목록을 보고 체크를 하게 되면 쇼핑을 하듯 그 목록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치로 하면 좋을 거야. 이것을 가치로 하면 사람들이 존경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은 가치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영성 그리고 온전함처럼 우리 스스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선택하고 개인적인 권력이나 인식처럼 사회에서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가치들은 제외하려고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가치에 따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하루의 모든 행동이 가치와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시죠. 이 가치는 어떤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어떤 가치를 때때로 소홀히 하는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가? 일단 생각하는 가치 목록을 작성하고 난 이후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낮은 순위로 상위 10개를 정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목록의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치들을 특정한 순서로 분류하는 작업인 가치 우선순위 연습을 통해서 개별 가치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느낄 수 있고 각 가치의 특별한 중요성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과정을 게임하듯이 자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낯설고 위험하기도 한 지역으로 10개의 가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반드시 가져가야 할 가치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이와 같이 게임의 흥미를 높임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우리에게 어, 이런 가치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1부터 10까지 한번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1은 우리 삶에서 별로 지켜지지 않는 가치이고 10은 언제나 완전하게 지켜지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 중 어떤 중요한 영역에서 4, 5, 6으로 평가되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역은 대부분 중요한 가치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란한 마음이나 분노, 후회가 있는 영역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코칭을 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가치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 가치대로 살지 못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충만한 삶을 위한 코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충만한 삶이란 지극히 개인적이며 또한 계속 변합니다. 25살 때 충만감을 주었던 것이 35살이 되면 그 매력이 떨어질 수 있고 제국을 건설하겠다며 호령했던 35세의 열정은 45세가 되기 전에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현재의 삶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충만한 삶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충만한 삶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구들을 코칭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그 비전을 다듬어 갈 수 있습니다. 우선 만족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삶의 수레바퀴는 어느 특정 시점에 고객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수레바퀴의 8개 영역을 들여다보면서 만족도를 1부터 10의 척도로 평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시죠. 돈이나 관계,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나요? 경력 관점에서 매우 만족한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경력에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제대로 질문하려면 경력에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탐색을 합시다.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그 밖에는요,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라고 계속 질문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들은 것을 명확히 하고 우리가 자신 스스로 한 말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들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되풀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돈에 관한 돈에 관한 한 비상시에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의 돈이면 안전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이 중요시하는 가치로 보이는데 맞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삶의 충만이 우리에게 진정 무슨 의미인지 정의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6이라고 하셨네요. 6을 1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치와 의사결정 내용입니다. 코칭에서 가치는 올바른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잘못된 선택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이 한 선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의 가치가 지켜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활동들이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련의 행동 과정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치가 언제 지켜지지 않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타고 있는 타이타닉 앞에 있을지도 모를 빙산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치에 관한 대안은 모든 의사결정 시점에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행동을 선택할 때 우리의 가치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행위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나요? 아니면 도와주지 못하나요? 만약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가치를 근거로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숙고하고 있을 때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가장 중요한 10가지 가치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상위 10가지 가치를 근거로 한 결정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충만감을 주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쉽거나 즐겁지도 않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희생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불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면 가장 충만감을 주는 결정이 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대의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반복해서 은행 잔고나 불편함을 불러올 수 있다는 두려움 또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걱정 등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그 순간 가장 쉬워 보이는 것이나 문제를 가장 적게 만드는 것을 근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한 결정들은 결코 우리에게 충만감을 주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의 가치를 배반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삶의 충만과 삶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삶의 목적 선언문 Life Purpose Statement는 진정으로 충만한 삶, 의도한 대로 사는 삶,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선택을 하는 삶 등 이러한 충만한 삶의 핵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삶의 목적 선언문을 만든다는 것은 높은 언덕의 정상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큰 시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 가족과 내가 하는 일,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 내가 특별하게 기여하는 것은 무엇이지?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지? 삶의 목적에 따라 사는 삶은 충만감이 넘치는 삶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자신을 초월한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사명선언문 또는 비전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후세에 남기게 될 인생의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가의 문제를 다룹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남길 수 있는 차별적인 것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삶의 목적은 종착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어, 우리 내외적으로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특히 그런 말을 따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찾아내고 선언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에 대해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삶의 목적 선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을 정의하는 것은 통상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찰하고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다른 사람들을 면담하는 과정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공감하는 삶의 목적 선언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들의 답을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 즉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고통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무엇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고 태어났을까? 내가 가진 연장으로 어떤 빌딩을 건설할 수 있을까? 삶의 목적은 우리 삶에서 익힌 독특한 학습, 우리의 경험과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충만한 삶이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목적 선언문을 명확히 하도록 도울 수 있는 많은 실습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 선언문에는 이것은 삶의 목적 선언문은 코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생동감 있고 충분히 표현된 충만한 삶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 선언문을 발견하기 위한 코칭 세션은 자아 발견, 가치 명확화, 비전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을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코칭의 시간은 우리가 보다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우리 삶의 목적에 따라 때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인정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입니다. 의미 있고 목적에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삶이 바로 충만한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협화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실천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후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공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항상 가치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100여 가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들의 공통분모는 두려움이 충만한 삶을 살겠다는 욕구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형태의 그런 두려움은 여러 가지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가치에 근거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일종의 불협화음 형태로 나타납니다. 좌절이나 따분함, 무관심, 분노, 체념, 자기 배반이나 자기 순교처럼 보이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한 고집스러운 변명 등이 예당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협화음의 징후를 공기 중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쓴 두려움의 냄새일 수도 있고 미사역으로 위장된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3단계 경청으로 우리들이 하는 말들의 이면에 있는 뜻을 듣게 되면 이러한 불협화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어떤 에너지의 부정적 변화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자기 파괴적인 목소리가 자신을 위험이나 관계의 단절, 어떤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확실하지 않은 위험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화와 더 충만한 삶을 위해 필요한 위험을 무릅써야 할 시점에 매우 신중하게 만듭니다. 이런 불협화음의 목소리는 바로 내면의 방해꾼인 사보투어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그저 오래된 판단, 원칙과 제한적인 믿음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아. 너는 좀 더 경력이 필요해. 넌 시험을 잘 보지 못해. 넌 충분히 똑똑하지 못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 충분히 부자도 아니야. 경험도 충분하지 않고 나이도 충분히 먹지 않았어. 넌 충분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또는 그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넌 나이가 너무 많아. 이마도 너무 벗겨졌고 유행에도 너무 뒤처져 있고 너무 어리고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외향적이야. 넌 너무 지나치게 많아.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목소리들은 이면에서 조용하게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들이 선호하는 일련의 행동을 하게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종용하는 역할들도 하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 보겠다는 결심을 할 때면 경종이 울리면서 내면의 방해꾼 사보투어가 깨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삶의 충만과 코치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충만이란 말이 만족스럽고 맛도 있고 궁극에는 배도 부르게 해주는 정말로 멋진 음식처럼 매우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삶으로 가는 길은 어렵고 낯설고 두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안주해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가장 쉬워 보이는 것,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근거로 선택을 합니다. 참고 지내고 타협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삶의 충만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나 그 길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평범한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코치의 역할은 고객이 충만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처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고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나쁜 조언이나 반대의 아젠다를 제안하는 온갖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고 고객 내면의 방해꾼이 방해하는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충만한 삶을 추구하도록 말입니다. 고객이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때라도 코치의 역할은 앞장서서 격려하고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삶,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큰 아젠다 A, 빅 A의 핵심은 고객이 하는 선택 중에 가장 활력을 주는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정한 목표와 계획에 있어서 고객이 이루어내는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그들 자신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코치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매일의 삶에서 보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